네, 안녕하세요. 루루 채널의 루루입니다. 오늘은 좀 전반적인 내용하고 영상을 좀 잘라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영상을 통으로 한번 가도록 할게요. 우선 반일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면은 오늘이 그 당선되는 날이죠. 그래가지고 모레 이제 총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 스가 히데 누구더라? 뒤에 이름이 요시히데. 네, 이분이 이제 결국은 총리가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재료 소멸로 좀 보여져요. 이제 최근에 좀 올라왔었는데 모나미하고 신성통상이 좀 올라왔죠. 근데 의외로 외국인이 던질 게 별로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의외로 그렇게 던진 모습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재료 소멸로 보여지고, 신성통상도 역시나 같이 그런 모습이에요. 모나미 분봉 보시면은, 자, 아마도 정확하지 않겠지만 뉴스가 이만큼 떴을 거예요. 당선됐다고. 자, 이때도 이게 15분봉이거든요. 한 이맘쯤 떴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 다 같이 그냥 재료 소멸로 받아지고 끝난 것 같아요. 자, 내일 모레 이제 총리가 당선이 돼도 특별히 다른 모습이나 아니면은 한일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뭔가를 언급한다거나 발언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큰 재료가 될 만하진 않아 보여요, 이제는. 근데 자리가 아직 무너지진 않았기 때문에 뭘 또 기다리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딱히 그렇게 쓸만한 재료는 안 보인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자, 그리고 미중 관련해 가지고는 원래 틱톡을 갖다가 인수를 갖다 하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틱톡을 이제 인수를 하라고 했는데 9월 15일까지였나 인수 기한이 있어요. 그 안에 못하면은 아예 하지 마라 했는데, 이제 원래 MS가 진행을 하려고 했지만 오라클이 틱톡 인수전에서 이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라클이 이제 가져가는 그런 모습인데, 자, 근데 중국 관영 매체에서는 틱톡 매각 안 한다고 일제히 보도를 했어요. 자, 우선협상자로 이제 오라클이 선정이 됐다라고 저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매각을 안 한다면은 사업을 철수해야 되는 건데, 사업을 정말 철수를 할 건지, 아니면은 중국 정부가 틱톡을 미국 사업에 강제 매각당하기보다는 그냥 폐쇄를 원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자, 팔아버리느니 그냥 아예 사업을 접겠다는 거죠, 미국에서. 자, 그렇게 좀 이해가 되고요. 이게 그렇게 큰 진료는 안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이게 반도체나 이런 쪽도 아니고, 당연히 이것도 중요는 한데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얘기죠, 이것도. 자, 그리고 남중국해 관련해 가지고는, 자, 트럼프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어요.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시진핑은 대선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시진핑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굳이 어느 쪽 라인을 괜히 잘못 탔다가 트럼프가 나가리가 된다 라면은 좀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여기 중간에 껴있는 나라들이 보시면은 아세안 회원국 가운데 남중국해를 끼고 있는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이제 좀 더 있겠죠.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치고받고 갈등 때문에 싸우고는 있죠. 근데 이 상황에서 줄을 괜히 잘못 탔다가는 이도저도 아닐 것 같아가지고 그런지 이번에 열렸던 이게 ARF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회원국들은 둘이 싸우는데 우리 껴주지 마라 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는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은 그러면은 어디갔어? 맨날 보던 게 있죠. 여전히 안 무너지고 잘 버티고 있어요. 그렇다고 특별하게 막 올라간 그런 느낌도 아니에요. 그냥 자리를 지키고 있죠. 어쨌든 갈등은 계속 되고 있고,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면은 얘네들 한 번쯤 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재선까지 아직 날짜가 많이 남았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트럼프랑 시진핑의 행동을 봐야 되겠지만, 딱히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다 할 뭔가를 취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이후에 트럼프가 대선에서 확정이 되고 재선을 성공을 한다면은 이쪽 아이들이 한 번쯤은 슈팅을 좀 잘 그려주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자, 지금까지 트럼프하고 중국은 계속 반대됐죠. 반대가 됐는데 얘네들은 또 트럼프를 갖다가 재선이 된다면은 당연히 계속 고조가 될 거니까, 갈등은. 자, 그래서 얘네들은 재선하고 좀 같이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까지는 특별한
뭔가는 안 취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이제 대선을 갖다가 좀 이기기 위해서 다시 한번 또 트럼프가 북미 대화 얘기가 조금씩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부 다 기자분들이 작성하신 연리나 추정이에요. 전부 다. 폼페이오는 뭐 진지한 대화를 하기 희망한다. 이거 매일 나오는 얘기죠. 뭐 매일은 아니지만 자, 나오는 얘기고, 이런 식으로 연리나 하고서 뭐 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방미를 하셨죠. 최종권 님이. 그래가지고 뭐 이제 비건 조율 추측을 하고, 그리고 강경화 장관이 이제 남북미 대화복귀 촉구, 남북미 대화복귀 촉구는 여기서 얘기했었죠. 지금 방금 말했던 아시안 그 안보 포럼 ARF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남북미 대화를 갖다 강조했어. 근데 했는데 북한이 좀 이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 어떤 상황이냐, 지금 뭐 코로나랑 수해 이런 것 때문에 녹록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막 대화의 창을 열어보려고는 하는데, 우선은 기자분들이 작성하시는 이런 내용들은 뭐랄까 좀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을 가지고 이제 좀 남북미 이제 대화 창구가 열린다는 건 가능성 뿐이에요. 자, 그리고 방미를 마치고서는 이제 좀 뭔가 이슈가 있으면은 뉴스 기사가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방미를 마쳤는데 웬만한 기사들을 잘 뒤져봐도 북한 관련해 가지고 내용은 별로 없어요. 좀 뒤져봐봐야 여기 강경화 장관이 이야기하신 자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기사들이 좀 있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우선은 철도 관련해 가지고 좀 움직였어요. 에코마이스터가 이제 좀 대장으로 치닫긴 했는데 거래량이 터졌어요. 뭐 특별한 뭐가 보이진 않아요. 그냥 좀 관계가 있다 이런 느낌인데, 어쨌든 시간 외에서도 상으로 마무리 잘 한 것 같아요. 아마도 뭔가 또 새로운 재료가 나오면은 가겠지만, 저 정도의 가능성과 추측만으로는 좀 어렵고, 지금 트럼프의 상황을 봤을 때는 북한과 대화하는 모습이 나오면은 아무래도 재선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좀 해석해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래서 뭐 이제 예전에는 대하 TI가 거의 대장을 해왔었어요. 매번 대장을 해왔었는데 오늘은 조금 에코마이스터가 좀 가고 의외로 좀 이런 모습이었죠. 자, 누가 밀었냐. 자, 외국인들 한 번씩 밀어줬고, 자, 이거는 뭐 개인이 밀었는데 기타 외국인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개인보다는 기타 외국인 좀 만져준 것 같고, 자, 이쪽을 봐도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것저것 엮여있죠. 뭐 수소랑도 엮여있는데, 역시나 남북 철도를 연결하는 게 가장 이번 정부에서도 좀 진행하려는 부분이 크고 진척도도 높고, 그러다 보니 철도 관련이 좀 많이 움직이긴 했어요.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좀 많이 들어왔죠. 자, 연기금은 뭐 지금 말도 안 될 정도로 사고 있는데, 이게 남북 철도 때문은 아닐 것 같고, 제가 봤을 땐 이거 수소 관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을까. 대북주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아난티인데, 아난티도 뭐 그렇게 큰 변동은 없어요. 오로지 철도만 이렇게 좀 갔었고, 뭐 푸른기술, 부산산업 이런 애들도 좀씩 움직였는데, 아직은 북한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트럼프가 계속 러브콜을 보낸다 해서 김정은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대화를 하러 나올지 아니면은 그냥 미사일을 쏴버릴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북주를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아요. 하루하루 그냥 밤사이에 장이 끝난 다음에 갑자기 변동되는 게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썩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이슈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북한을 미국 대선을 하는데 좀 활용을 하려는 그런 그림이 좀 보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수소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니콜라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자, 헤지펀드까지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거는 로펌에서 집단 소송을 한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니콜라는 거짓말, 사기 행각을 벌여가지고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으니 집단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뭐 집단 소송이 진행된 건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진행 안 됐을 것 같은데, 뭐 하루 만에 이렇게 진행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소송이.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고, 자, 니콜라 보고서에 지금 오늘 수소 섹터가 썩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았을, 저도 정확하게 못 봤어가지고. 어디갔어? 오늘 배터리가 잘 갔네. 그치.
수소 섹터가 그래도 가긴 갔는데, 자, 하나 쪽은 확실히 좀 많이 무너졌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서도 뭐 2%, 3%씩 무너지는 그림이었어요. 우선은 지분이 엮여 있는 곳이 하나인데, 지금 이쪽이 좀 많이 무너졌고, 나머지는 그래도 좀 새빨간 게 그래도 좀 이래저래 좀 잘 간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전지 쪽도 적당히 잘 갔고, 오늘 얘네가 밀었구나. 시장의 돈이 이쪽으로 갔구나, 전부 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영향이 있느냐라고 얘기가 나오죠. 근데 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니콜라는 수소차 시장에는 영향이 크지 않다. 오히려 지금 한국 자동차 업체 및 소재 부품사 주목할 기회다 라고 하지만, 모르죠. 이거는 주가가 오르면은 기회였던 거고, 떨어지면은 이거는 좀 애매해져. 자, 그러고 그래서 수소 쪽은 오늘 니콜라의 주식이, 니콜라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뉴딜로 지금 엮어서 계속 가고 있는데, 니콜라하고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가 오늘 밤에 어떤 식으로 좀 나오는지 좀 그림에 따라서 이 친구들이 좀 움직일 거라고 좀 보여져요. 지금 코스피 자체도 좀 많이 올라온 상태고, 자, 얘네는 아직 그렇게 힘을 못 받는구나. 자, 그렇게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아시아나 매각 무산인 거는 거의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주가가 그렇게 막 크게 움직이거나 이러지 않았는데, 오늘 좀 아시아나 쪽이 좀 크게 움직였어요. 자, 이제 매각 무산에 아시아나 항공은 하락하고 HDC는 상승을 했죠. 자, 이제 돈을 아꼈다는 거고, 적자 기업을 안 사니까 돈을 아꼈다는 건데, 자, 아시아나 IDT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IDT가 많이 빠졌지만 이 차트상에서 추세는 지금 잃지 않았고, 단지 매동이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자, 좀 아쉽긴 하죠. 근데 뭐 그렇다고 개인이 엄청 많이 가져간 것도 아니고, 약간 돌려가지고 그런 느낌이죠. 분봉을 보시면은 뭐 오전에는 막 위아래로 요동치다가, 자, 위아래로 요동치다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에어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에 똑같이 진행이 됐었는데 좀 더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이었고, 자, 그래서 얘는 양봉 마감하고 얘는 음봉 마감을 했죠. 자, 근데 아시아나 항공 자체는 의외로 덜 빠졌어요. 자, 아무래도 아시아나 항공은 이미 낮은 위치에 있고, 얘는 분리매각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별로 오르질 않았었죠. 자, 에어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분리매각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 분리매각이 언제 되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지금 얘네 둘은 계속 꾸준히 보는 게 맞고, 이 추세가 언제쯤이냐가 중요하죠. 자, 보면은 중간에 뉴스가 이런 게 나왔어요. 자, 뭐 앞에 내용들도 굉장히 많은데, 재매각을 하고 이제 뭐 구조조정은 아니고, 이제 뭐 그렇게 살려가지고 뭐 구조조정하고 해가지고 기업을 재매각해야 된다,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자회사를 분리매각할 가능성도 크다. 아시아나 항공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에어부산, 에어서울, 자, LCC죠. 그리고 IT 계열인 아시아나 IDT, 자, 아시아나 에어포트, 아시아나 세이버, 아시아나 개발, 총 6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이 가운데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의 분리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는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자, 여기에 IDT가 없어요. 모두 자본 잠식 상태여가지고 역시 인수자를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항공업 자체가 썩 좋지는 않지만 누가 사갈지 모르겠죠. 근데 분리매각으로 저렇게 LCC 하면 누가 사갈 수도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가져갈 만하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 아시아나 IDT도 충분히 가져갈 만하다고 봤는데, 그래서 제가 좀 사업을 뭘 하는지 영위하는지 좀 봤어요. IDT 같은 경우에 사업 속에 들어가가지고 보면은 여러 가지를 해요. 자, 근데 항공 쪽에서 보면은 뭐 여객, 화물, 정비, 그리고 뭐 운항, 수입 이런 걸 해가지고, 자, 시스템 구축을 하고, 뭐 기술 인력을 갖다가 주고, 인프라 구축을 하고, 항공사와 연계해서 이제 시너지를 창출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항공사가 없으면은 이 시스템들을 갖다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시아나 항공하고 IDT하고 같이 가거나 아니면은 IDT를 매각할 때 아시아나 항공 업무죠. 업무를 갖다 대행해 주는 것이죠. 약간. 자,
통합 서비스를 해주는 곳인데, 이런 식으로 유지보수 막 개발 운영 유지보수 다 통합 서비스를 하는 곳인데, 이거를 맡겨주는 조건 하에 IDT를 팔면은 모를까. 만약에 이걸 안 맡겨주고 그냥 IDT만 그냥 띡 하고 팔아버린다면 솔직히 얘는 재매각에 좀 애매해지긴 할 것 같아요. 자, 뭐 공항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대체적으로 전부 다 ID 시스템 구축하고 통합 서비스예요. 그 얘기는 아시아나 항공에 있어야 된다는 거고, 아니면은 에어부산이나 에어서울이나 이런 애들을 갖다가 아는 상태에서 이거를 같이 가져가야 되지. 자, 그래서 통매각이 만약에 안 되고 분리매각이 된다면은, 그래서 약간 얘가 조금 더 세 보이긴 해요. 이제는 얘는 근데 얘가 안 된다는 건 아닌데, 뭐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겠죠 당연히. 뭐 향후 뭐 10년간이든 몇 년간 이 업무를 갖다가 맡겨주겠다 라고 하면은 매각이 잘 될 수도 있겠죠. 뭐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뭐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재매각을 할지 분리매각을 할지 어떤 식으로 구조조정을 할지 뭐 돈을 지원해 줄지 그런 방안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수 있는 그런 애들이고,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면 오늘도 또 떨어졌어요. 지금 109명밖에 안 돼요. 자, 109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주들은 당연히 처질 수밖에 없죠. 자,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는 이제 뭐 코로나가 많이 늘면 늘수록 진행이 되는, 올해 진행을 해야 되는 원격 수업, 재택근무 좀 아쉽지만 그냥 이대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자, 그리고 비대면 결제는 좀 얘기가 좀 다르긴 해요. 얘네는 나중에도 클 수 있는 사업은 맞는데 좀 같이 죽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음악병실 당연히 줄겠죠. 그리고 택배 포장은 코로나가 좀만 한번 늘어주고서 추석에 좀 이렇게만 한다면 한 번 정도는 시세를 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얘도. 그리고 간편식은 솔직히 이제 뭐 집에 안 있고 이동이 가능하고 이렇다고 얘기를 한다면 간편식도 좀 줄겠죠. 자, 그러면은 뭐가 중요하냐, 제가 원래 방역 쪽은 잘 안 보긴 하는데, 자, 국민 1440명을 갖다가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서울에 단 한 명만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했다고 해요. 이 뜻이 뭐냐면은, 자, 오로지 한 명이면은, 자, 1440명 중에 예를 들어, 자, 이만큼의 사람이 있어요. 1440명이. 근데 거의 90% 정도가 자, 항체를 다 보유를 해요. 그러면 20%는 항체가 없어도 집단 면역이 가능해요. 이 방법이 이제 독감 백신 같은 건데, 독감 백신을 보통 한 70%에서 80%를 막 맞추겠죠 국가에. 그러면은 여기서 안 생기기 때문에 그냥 다 같이 안 생겨버려요. 그렇게 해서 집단 감염을 갖다 막는 건데, 지금 이거는 집단 면역이죠. 그렇게 되는 건데 집단 면역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체 생성률이 뭐 0.07%밖에 없다. 지금 한 명한테만 나왔다 라고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어딜 봐야 될까? 자, 집단 면역을 통한 코로나19 극복은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자, 이제 항체가 그렇게 사람들이 한번 걸렸다가 막 이런 식으로 하거나 좀 진행이 됐을 때 깜깜이로 걸리고 무증상으로 했을 때 집단 면역이 생기면 좋은데 그게 안 생긴다는 거죠. 그럼 백신 나오기 전까지는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는 건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밖에 없다는 걸 의미하기도 한다 라고 해요. 근데 이제 추석 연휴가 있잖아요. 추석 연휴가 있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나마 본다면 이제 방역을 한번 보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진단은 솔직히 빼고 마스크는 한번 볼만한 위치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예전에 봐도 이런 식으로 꽂았다가 이런 식으로 살짝 지탱을 하죠. 지금 거의 올라온 위치에 한 7, 80%가 떨어져 그런 경우에요. 자, 올라온 위치에 7, 80%는 떨어진 이런 위치, 자, 올라가는 위치에 7, 80% 이런 위치들 약간 비슷해요. 그리고 나름 약간 지지를 하고 있어요. 자, 떨어지면서 거래량도 다 죽어있는 상태죠.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어서 마스크가 한 번씩은, 예전에 한 번씩 마스크 한 번씩 돌 때 있었어요. 각각 한 번씩, 딴 애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한 놈씩 그냥 상을 한 번씩 쳐요. 그런 식으로 한 번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좀 보여지긴 합니다. 우선은 레몬이 많이 올랐네. 뭐 있었나? 다른 이슈가? 얘네는 뭐 하는 게 좀 더 많아가지고 얘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톱텍도 뭐가 있었나? 뭐 어디 승인 받았나? 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우선은 웰크롬 같은 경우에도 솔직한 말로 자리가
거래량이나 이런 자료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KM 제약을 봐도 오늘 어제 굉장히 떨어졌네. 좀 많이 빠졌지만 지금 이런 자리는 거의 바닥이라고 좀 보거든요. 뭐 회사에 문제가 있지만 않으면은 뭐 다른 이슈가 있는지 제가 안 찾아봤어요. 레몬은 저점을 올려가면서 좀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름 저점을 계속 꾸준히 올려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자, 한번 슈팅이 나올 수도 있어 보이는 자리는 맞아요. 근데 어떤 자리인지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이거. 자, KM 얘는 좀 약간 하늘에 둥 떠 있는 기분이긴 해서 좀 그렇고, 한때 거래량을 좀 많이 터졌던 애들 보는 게 맞거든요. 웬만해서 모나리자 이런 애들은 좀 그렇죠. 국제약품 얘도 좀 차트가 추세를 안 무너뜨리고 계속 가져가고 있고, 지금 위에 있는 이런 자리에서 좀 쉬고 있죠. 쉬고 있으면서 한 번쯤은 앞전에 앞전이 없어. 한 번쯤은 뭐 이런 자리들, 2평 모이는 이런 자리들 한 번쯤은 슈팅이 나올 만한 그런 위치 맞아요. 그래서 뭐 본다면은 그 정도 보여지고, 뭐 나머지 애들 좀 오늘 좀 특이하게 시간에 많이 오른 애들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3%, 8%. 왜 이랬는지는 좀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 관련으로는 굳이 좀 볼 수 있다면은 결국은 마스크 이런 건데, 백신 관련해 가지고 내용들이 정말 뜬금없이 밤에 그냥 하나씩 툭툭 나오죠. 백신 관련해서. 근데 백신 관련해 나올 때마다 좀 코로나 관련주는 약세예요, 무조건. 그래서 좀 그런 거는 유의하시고, 차트상에서 저런 딱 한 번은 튈 수 있다 싶은 그런 애들이 있으면은 조금씩 모아가시는 것도 한 번 튀어먹기는 딱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이제 그거죠. 자, 지금 오늘 갑자기 언론에다 대고 뭐 이제 추미애 장관 문재인 백미쿠 퍼티나 한각에 SNS에다 사과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국방부까지 나서서 추미애 장관을 구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자, 대충 봤을 때 좀 강하게 뭔가 말씀을 하세요. 자, 원래는 내일이었죠. 15일날 이제 진행하는 게 있었어요. 자, 국민의힘 포럼에 강연을 하는데 여기서 강연을 하세요. 강연을 하시는 건데 강연이 23일로 미뤄졌어요. 만약에 이게 내일이었으면은 저런 식으로 뭔가 세게 발언을 하시고 여기에 강연까지 하면서 뭔가 얘기를 살짝 던져주면은 기자분들이 또 기사를 되게 이쁘게 잘 써주시겠죠. 그러면서 안철수 관련주가 한번 갈 수 있었는데 좀 아쉽지만 뭐 코로나로 연기인지는 몰라도 언택트보다는 대면 강연이 좋겠다는 의견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어딨어. 자, 안 대표는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의 유력한 대권 후보다 라고 하면서 계속 띄워주고 뭔가 합당의 그런 러브콜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이쪽에서는.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는 있죠, 안철수 대표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23일로 연기가 됐어요. 23일 언제야? 자, 이때죠. 23일이 일주일이 아직 더 남았어요. 그러면은 조금 지지부진해지겠죠. 우선은 써니전자가 안랩이 약간 그림을 만들어 가고 있었어요. 나름 천천히 올려가면서 뭐 딱히 별 이슈도 없는데 천천히 조금씩 찔끔찔끔 올려왔죠. 자, 올려오다가 뭐 오늘 재미없게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좀 연기가 된다고 하면은 좀 그럴 수밖에 없고, 연기가 근데 그렇게 긴 건 아니고 한 일주일 반 정도잖아요. 그러면 한 4, 5일 지나면은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 거는 같아요. 우선은 안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리 이미 돌파해 놨고, 돌파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조금 지지하는 모습도 보여지고요. 한 번쯤은 튈만하다고 보고 있어요. 써니전자 같은 경우에 뭔가 장대를 뽑아가면서 이런 자리를 좀 뚫어줘야 될 거는 같은데, 앞전에 이런 자리를 좀 뚫어줘야 되겠죠. 이런 자리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런 자리를 돌파하려면 재료가 필요하죠. 그 재료가 저는 23일날 저가 재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근데 뭐 그거는 까봐야지 아는 거니까 솔직한 말로.
자,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 파기환송심이 원래 지난달이었었는데 지난달에서 뭐 코로나 이것 때문에 이번 달 이때는 내달이라고 하죠. 8월 21일로 이제 연기가 됐어요. 21일로 연기가 됐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21일을 진행을 한다면은 이때죠 또. 자, 다음 주에 뭐가 많아요. 이때가 이제 빅히트 엔터고, 이때가 안철수 대표 뭐 강연 있고, 이때가 이재명 도지사 쪽 그게 있고, 한 이 주말쯤 되면은 지지율 한 번쯤 나올 때 되고, 좀 뭐가 좀 많기는 한 것 같아요 이제 슬슬. 자, 어쨌든 이건데 이게 뭐냐면은 앞전에 재판을 했던 거는 강해요. 그 이거죠. 지난달에 이게 8월이니까 7월이에요. 7월 16일에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 취지로 판결을 받았어요. 자, 이에 대해서 2심 법원은 파기환송심 재판을 진행을 해요. 자, 근데 웬만해서는 저도 좀 찾아보긴 했지만 웬만해서는 대법원에서 이렇게 파기환송심을 하고 내려보내면은 웬만해서 여기서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웬만해서는. 자, 그래서 이달 27일 열린 이분 건 잘 모르겠어요. 성남시청 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게 되게 비슷하다고 하니까 예전에는 정말 이제 무죄냐 유죄냐 막 갈렸었는데 이번에는 이 무죄를 안고 가서 정말이라고 물어보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정말 무죄냐? 그러면은 응 하겠죠.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전 재판보다는 임팩트는 적을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 뉴스나 이런 데는 한번 나올 만은 합니다. 그때 한 번 정도 슈팅을 줄 수는 있어 보이는데, 이재명 관련주들이 좀 제가 어젠가 그제 말씀드렸을 때 그게 좀 애매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대출에 대해서 이자를 정부가 내준다. 솔직히 국민들이 굉장히 싫어할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정책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다 빠졌어요. 앞전에 선제적 재난지원금을 주지 말고 전 국민한테 주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분위기가 좀 좋은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번에 좀 발언을 한 거는 좀 약한 분위기. 근데 뭐 그렇게 망가지진 않았네요 다. 자, 뭐 이런 자리 지금 오리엔트 바이오도 좀 지키고 있고, 지금 약간 얘가 떠 있죠. 공중에 뭔가 좀 불안불안해 보이긴 해요. 불안불안해 보이는데, 자, 이걸 뒤집으려면은 당연히 뭐가 좀 떠줘야 되는데, 기법도 약간 뭐가 좀 애매한지 쭉 모아 오다가 좀 쉬는 모습이죠. 좀 방향을 좀 더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자, 에이텍TN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빠졌네요 얘는. 자, 그래서 두 개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오리엔트 바이오랑 에이텍 정도,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솔직히 말로 아직은 그렇게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여기서 한번 치켜 올린다면 무조건 대장들이 갈 거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여서,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파기환송심이나 지지율, 그리고 뭐 정책의 방향들 얼마나 좀 그게 될 만한지, 지지율을 가져올 만한지 그런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기사예요. 이게 IP 사업의 강자, 뭐 빅히트 엔터 적정 기업 가치는 6조에서 7조다. 지금 뭐 얘기가 많아요. 뭐 4.5조다. 처음에 이랬다가 오늘은 또 6조에서 7조다. 지금 1조가 막 2조가 막 움직이죠.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가 있어요. 유한타증권 여기 연구원이 얘기한 건데, 자, 이런 식으로 뭐 계산을 해봤더니, 자, 얘네는 6.5조에서 7조도 아니네요. 7조 9천억이네요. 자, 왜 이렇게 세게 불렀는지는 모르겠어요. 유한타가 뭐 주식을 들고 있을 리가 없는데. 자, 어쨌든 이게 일정은 기간 수요조사가 24에서 25기 때문에 이맘쯤부터는 봐도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한 일주일 정도, 뭐 거래일로는 한 5거래일, 4거래일 정도, 그 정도 5, 6거래일 보면은 거의 이때는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자, TBC 아직 안 움직였어요. 지금 계속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얘는, 자, 외국인이 티 안 나게 조금씩 사긴 해요. 연속적인 매수는 맞아요. 근데 대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을 벌린 상태로 지금 매수하는 걸로 보여져요. 제가 호가창을 보진 않았지만 이걸 호가를 계속 보고 있으면 보이긴 하는데, 약간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서도 이렇게 주가가 거의 안 올린다는 거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그냥 계속 밑에다가 걸어만 놓고 개미들이 지쳐가지고 던지는 거 그냥 받아먹는 그런 수준, 약간 그렇게 보여지고, 뭐 이런 자리들, 앞전에 있었던 이런 자리들은 절대 안 깨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제 팔 사람은 다 팔았고, 팔 사람들은 이제 지쳐서 팔 사람들은 다 외국인들이 조금씩 주워 먹는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번의 슈팅을 기다린다고 보고 있어요. 자, 우선은 시총이 저렇게 나온다면은 뭐 좋은 얘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기관 수요 조사가 몇 대 몇이냐. 앞전에 되게 많았잖아요. SK 바이오팜이 있고,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가 있었잖아요. 비교 대상이에요. 비교 대상인데 얘하고 얘 사이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SK 바이오팜보다 더 낮게 나왔다. 만약에, 제 생각엔 그 정도는 아닐 거는 같은데, 자, 만약에 그렇게 더 낮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좀 재미가 없어지죠. 그리고 가격이 뭐 10만원에서 뭐 한 13만 얼마 정도 돼요. 이 밴드가 최상단 밴드를 지금 다 먹었어요. SK 바이오팜도 최상단 밴드였고 카겜도 최상단 밴드였어요. 당연히 그러면은 얘도 최상단 밴드 먹어줘야 돼요. 만약에 막 중간에 뭐 12만원대 11만원대 이런 식으로 공모가가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별론가라고 이제 하면서 약간 개인들 청약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요때 뉴스 나오는 거를 좀 지켜보시면서, 기간 청약이 뭐 그렇게 나쁠 리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전에 조금 추세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한 이 정도까지는 추세를 좀 주지 않을까. 조금씩 하면서 질질 끌면서, 자, 요런 자리들 딱 요 정도 한 2만원 겨우 넘기는 식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뭐 1%를 가든 쥐꼬리만큼씩 올라가든, 아직 거래일 많이 남았으니까요. 1, 2, 3, 4, 5에다가 1, 2, 3이니까 8일 남았죠. 8거래일. 자, 하루에 뭐 한 0.5씩만 올려도, 그래서 얘는 이제 슬슬 좀 지켜볼만 해요. 얘도. 자, 그리고 한류 콘텐츠, 이거 맨날 이 멘트는 맨날 똑같아요. 한한령 해제되나. 어떻게 기사를 갖다가 한 분이 쓰시는 건지 매번 이렇게 나오는데, 자, 중국판 미생이 방영된다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자, 근데 이거 한번 약간 재탕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한령 해제감 기대가 된다 뭐 얘기하고, 자, 이거 웨이보 이것도 얘기 예전부터 있었어요. 자, 이것도 아니고, 이거는 제가 못 보긴 했는데 제가 못 봤었던 건지 제가 놓친 건지 아니면 새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한령 관련해서는 뉴스가 매일 찔끔찔끔 나오긴 해요. 한한령이 아직은 시진핑이 미국과 한국이 같이 연합훈련을 했던 거에 대해서 반발이나 뭐 거센 그런 건 없었어요. 자,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래서 한한령 관련해 가지고 오늘 뭐 전반적으로 그렇게 뭐 나쁘다도 아니고 좋다도 아니에요. 화장품 관련들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가만히들 전부 다 쉬고 있죠. 코리아나 좀 가긴 했는데 뭐 특별한 이슈는 없을 거예요. 외국인 여기 또 외국인. 자, 이치한불이랑 코리아나 좀 자세히 보고 있는데 외국인들 조금씩 찔끔찔끔 다시 좀 들어오려는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낮아진 위치도 아닌데, 코리아나 보셔도 오늘 외국인이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고, 한국 화장품을 봐도 외국인들이 슬금슬금 들어오죠. 뭔가 얘네는 희한한 게 한한령 뉴스 좀 크게 터져가지고 갭 띄운 다음에 죽는 날, 예를 들면 이런 날 있죠. 여기서 갭 띄워가지고 슈팅 한번 쐈다 그냥 죽여버리는 날, 이런 거 보통 전날 얘네가 좀 매집을 많이 해놓거든요. 앞전에. 그러면서 약간 이런 추세를 갖다가 좀 가져가면서 좀 사놓고 뭘 하나 띄우면서 터트려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올라간다, 한 번쯤은 뭐 하나 나올 수 있을 거라 봐요. 자, 그리고 뭐 딱히 이 정도 좀 보고 있고 엔터는 넘어갈게요. 엔터는 이미 다 신고가 영역을 넘쳐났고, 지금까지 한한령 이야기랑도 당연히 같이 갈 수는 있지만 한한령이 빠질 때 얘가 안 빠지고 오히려 오른 경향이 보였기 때문에 한한령이랑 엮기가 좀 애매해요, 제가. 자, 그리고 초록뱀이 오늘 또 올랐네요. 어우, 굉장히 빨리 올랐네. 1000얼마짜리가 2배가 됐네요. 그래서 컨텐츠 쪽도 볼만은 한데 그 중에서 앞전에 얘를 봤었죠. 오늘 하루 좀 쉬어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추세 절대 안 꺾이고 추세 똑같이 그려가고 있고,
제가 어제보다 찾았는데 사마도 약간 추세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전부 다. 해서 돌파가 한번 나올만 해요. 얘도 지금 그림이 지금 돌파 바로 자리 앞에다 놓고서 이러고 쉬고 있죠. 얘가 어떤 드라마를 하는지 좀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이거를 매번 다 여기서 찾다 보니까 영상 시간이 너무 늘어나서 사마도 좀 차트를 그려나가는 모습이고 IHQ도 어젠가 그제 제가 하늘령 말씀드릴 때 지금 추세를 계속 올려가는데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갖다가 제작이 준비가 중이거나 아니면은 뭐 매각 관련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차트가 언제 쏴도 이상하지 않은 차트예요. 전부 다. 자, 나머지는 어제 봤을 때 그냥 그랬는데 뉴가 올라갔네. 위에 맞고 떨어졌죠. 딱히 좋아 보이지 않죠. 역시나 외국인 던졌죠. 이러면은 차트 모양이 이래버리면은, 자, 이런 애들은 차트 이쁘게 그리는 애들은 이렇게 잘 가져가요. 차트를 그리는 애들이 쟤네들이다 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외국인 가져가고. 자, 초록 빼면 모르겠다 진짜. 와, 이거는 뭐 이건 손대기도 애매한 애들이고.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루 쉬어가면서 개인한테 좀 넘긴 부분이 있네요. 근데 앞전에 사놨던 게 원체 있기 때문에 특히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이게 이런 자리여서 그럴 거예요. 앞전에 있었던 요런 자리들. 자, 맞고 떨어지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데 진짜 맞고 떨어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해서 한알령 관련은 뭐 이 정도 보는데, 여행이랑 이런 면세 쪽은 솔직히 말하면 이쪽은 오히려 그 백신 관련 나오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어제 제가 여행 쪽 말씀드리면서 이쪽 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백신 관련해서 중국에서 몇십만 명 맞았다고 하는데 그게 신뢰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겠죠. 얼만큼 믿느냐인데 정말 효과가 있다면은 여긴 난리 날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있는 거는 노랑풍성 정도. 오늘 같은 경우에 잠깐 올랐다가 떨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얘도 오늘 외국인 좀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고, 모두 투어나 이런 애들도 자 전부 다 쌍매수 들어오고, 하나 투어도 기관 가져가고, 뭐 딱히 얘네들은 솔직히 좀 뒤로 빠지는 게 맞거든요. 이렇게 세 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면세 쪽은 호텔 신라만 보면 될 것 같은데, 글로벌 텍스프리도 같이 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호가창이 좀 얇아요. 이게 뭐 하는 곳이냐면은 세금, 예를 들면은 막 일본이나 어디 뭐 가셨다가 막 물건을 샀잖아요. 그 다음에 여권에다 뭐 종이 쪼가리 하나 붙이면서 그 뭐 할인 받는 게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쪽 그거 하는 곳으로 아는데, 글로벌 텍스프리가 세금 뭐 할인해주는 그걸로 아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여행이 전 세계적으로 다 뚫린다고 하면은 굉장히 강해지겠죠. 얘네가 한때 엄청 올랐었. 뭐야 이거, 뭐가 바뀌었었구나. 한때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얘네가. 근데 지금 거의 완전 바닥권이죠. 자, 여기서 얼마나 더 바닥을할지 몰라도 백신 나온다는 이슈가 있으면 얘네들 슬슬 봐줘도 됩니다. 자, 얘네들 수급도 괜찮아요. 예전에도 얘네는 원래 좀 특징이 외국인 한번 사면은 정말 끝도 없이 샀었던 그런 애들이어서, 저는 그렇다면 모드 투어에 이렇게 세 개에다가 신라, 글로벌 텍스 프리 정도. 얘네들은 사실상 면세 영업을 막 하면서도 적자를 많이 내는 그런 회사들이 좀 많아서 좀 뺄게요. 자, 이 정도 보여지네요 그냥. 얘 반등했네. 얼마만이야 이게. 얘가 잠깐 뭐 때문에 정지되는지 몰랐는데 어쨌든 하다가 이제 하락을 막고 드디어 조금 멈추려고 해요. 자, 이런 자리가 예전에 이런 자리인데 멈추려고 하는데, 솔직히 관광이나 이런 쪽이 아직까지는 뭐 백신 얘기가 나오면 움직이긴 하는데 강한 애들만 가다 보니까 얘도 좀 올려놔야 되겠네. 자, 해서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말씀드릴게. 자, 그 뉴딜 펀드 있었잖아요. 그 뉴딜 펀드 해가지고 종목을 갖다가 선정해줬었던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자, 뭐 1호 펀드, 뭐 2호 펀드, 뭐 펀드 개수가 엄청 많아지겠죠. 뭐 얘기 되게 많아요. 뭐 액티브 펀드부터 ETF까지 만들고 펀드 계속 출시하겠다. 뭐 얘기 나와요 여기저기. 왜냐면 이 회사 저 회사 다 만들 수가 있겠죠. 한 회사에서만 만드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언제부터냐 이게 7일이었던 것 같은데 7일. 여기 있네. 미래에셋 자산 운용이 하는 게 이제 ETF 5개를 낼 거예요.
BK 뉴딜 지수예요. BK 뉴딜 지수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12개 종목 플러스 총 4개 섹터 있죠. BBIG 관련해 가지고 내는데 이거를 7일날 출시할 계획이래요. 사실상 이게 출시가 돼야지 이쪽에 돈 들어오는 게 ETF에 돈 들어가는 게 그게 연계가 돼 가지고 같이 이제 돈을 받고 효과를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상 오를 이유가 없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펀드들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좀 오를 수 있겠죠. 자, 빨라 봐야 자 7일이니까 얘네들이 여기 있죠. 자, 그 5종인데 오늘은 뭐 배터리 쪽이 좀 잘 가긴 했어요. 첨보 잘 갔네. 자, 해서 배터리 쪽이 좀 잘 가긴 했는데 배터리에서는 이 정도 보고 있고 저 딱히 안 보는데 뭐 굳이 본다면 포스코 케미칼이 좀 좋아 보이긴 하던데 그렇게 잘 못 갔네요. 하고 좀 에코프로비엠 이런 애들은 오늘의 기회였네요. 딱. 자, 이런 자리 정말 이런 애들은 한번 여기서 진짜 내려줘봤자 보통 여기서 이제 다시 올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죽여버리길래 의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대로 더 죽여버리길래 설마 이것까지 깰까, 설마 60일선을 깰까 했는데 여기 어쨌든 지지 한번 해주면서 좀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외국인 수급이 좀 돌아와야 되겠죠. 오늘 그래도 좀 돌아왔어요. 나름 좀 돌아왔는데 뭐 연기금이고 뭐고 좀 기관들도 좀 돌아와서 좀 살려줘야지 되지 않을까. 얘네는 그 정도 보여요. 첨보 좀 좋게 봤었고 예전부터 바이오 그래서 웬만한 애들은 수급은 이거 왜 안 오르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 펀드들이 완성이 되고 사람들이 돈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한 3일 정도 걸리죠. 보통 펀드가 사는데 펀드가 이제 매수를 하고 자 ETF가 만들어지고 왜 어디 있어 ETF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얘네가 사고 자 그게 이제 좀 되려면 한 다음 달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돈이 실질적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막 뭔가 끌어주고 막 그럴 수 있는 게 거의 다음 달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있는데 계속 돈이 어디로 갈지는 근데 어차피 이게 비중대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에 보니까 뭐 이게 뭐 12분의 1 뭐 12분의 1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 보니까 비중을 딱 정확하게 나눠 가지고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보고는 있고 자 그 디지털 화폐 관련해 가지고 오늘자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중국 구경이죠. 자 뭐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인데 이쪽에서 디지털 위안화 연구 개발 속도를 낸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뭐 연구 속도를 내는데 최대한 뭐 빨리 하겠다 이런 거죠. 그냥 진행을 좀 빨리 하겠다. 지금 그러면은 어디였어? 됐구나.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무조건 대장주는 KCT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거래 대금만 보셔도 지금 이미 얼마야 이게 100만 10억 100억 240억 터지잖아요. 이 작은 거에서 240억이 터졌으면은 얘가 유통 비율로 했을 때는 오늘 한 바퀴를 돌린 거예요 이미.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걸 보면은 외국인이 나간 줄 알았는데 그대로 다시 들어왔어요. 팔고서. 그러니까 계속 주고받고 하는데 핑퐁을 하는데 어느 순간은 연타로 2번 살 수도 있고 3번 살 수도 있고 기관은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지난번에 제 생각이긴 한데 이 기관이 이 앞전이랑 똑같이 사고 그냥 팔고 나갈 것 같아요. 얘네는. 자 그리고 기타 법인 뭐 크게 뭐 던지지도 않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자, 그 딜을 따라서 이제 뭐 한네트, 로지시스 같이 움직여주긴 하는데 거래 대금을 보시면은 자 100만 1000만 5억이에요. 5억 하루 종일 거래된 금액이 5억이에요. 솔직히 이런 거는 잘못 들어갔다가는 나오지도 못하는 약간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호가창이 확 비었다던가. 자 그러고 얘는 31억이죠. 31억이면은 얘도 솔직한 말로 그렇게 잘 노는 건 아니에요. 그림이. 그리고 나머지도 있긴 한데 뭐 푸른기술 이런 애들은 좀 오늘 다른 걸로 좀 갔었고 그러고 보안주들도 좀 움직일 거는 같았는데 뭐 그렇게 크게 움직인 친구는 없어요 오늘 뭐. 자 그렇고 그래서 KCT 같은 경우에는 좀 뭐 댓글 보면은 좀 지금 들어가도 되냐라고 막 있긴 하는데 우선은 자리는 오늘 자리가 거의 다 밟고 시작을 했어요. 뭐 완전 밟지 못했죠. 시가가 1770. 자, 약간 윗꼬리는 있는데 그 앞전에 있었던 이런 애들 거의 밟아가면서 시작을 했고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좀 양호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얘는
다른 날 같은 경우에는 좀 롤링이 심하고 좀 가지고 노는 게 심한데 뭐 오늘도 있었어요. 뭐 한 번씩. 자, 이런 식으로 올린 만큼 그대로 빼죠. 올린 만큼 그대로 빼고, 자, 이것도 올린 만큼 그대로 뺍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올라간다고 잘못 샀다가는 약간 물려가지고 좀 당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바닥을 한 번씩 지지를 해주거든요, 얘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얘가 이게 안 걸렸나 오늘 이제? 잠깐만, 얘가 안 걸렸네. 지금 단기과열 종목에 계속 안 걸리고 가고 있어요. 이게 그 예비로 제가 들어가는 거는 정확하지 않은데, 예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원래는 이 정도 오르면 무조건 걸려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거래량이 많이 안 터지다 보니까 안 걸려요. 앞전에 6월 달일 거예요. 이거 6월 9일. 아, 이때다. 자, 6월 12일이죠. 6월 12일 날 종가가 20%에 20% 올랐거든요. 근데 거래 대금이, 거래량이 4,400만이죠. 이렇게 터지면서, 어디였어? 6월 12일, 12일 맞죠? 12일 날 단기가열 종목 지정 예고가 걸려요, 이렇게. 이거는 운전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운전을 잘 못했다는 거고, 지금은 이런 정도 수준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안 걸리고 있죠. 이거는 누군가가 굉장히 운전을 잘하는 거예요. 거래량 안 터지게 만들면서 잘 가지고 노는 거죠. 원래는 이게 재료가 지금 아직도 크게 뉴스가 뜬 게 없어요. 유럽에서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떴고, 자, 그리고 중국 뭐 달러 패권에 도전하나, 이거 매일 나오죠. 이거는. 자, 위안화 결제 수단을 갖다 확대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위안화 자체가 얼마를 쓰더라? 국제 지급 거래에서 위안화 비중이 1.7%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늘리고 싶어 해요. 미국 다음에 통화가 되고 싶든지 아니면 미국의 그 달러를 갖다가 뺏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세계 1위 무역 대국인 중국 위상에 걸맞지 않는다고 계속 강조를 해요. 뭐 무역으로는 대국이 맞죠. 근데 이 화폐를 안 쓰는 게 지금 불만인 거죠. 자, 이걸 쓰게 만들기 위해서 중국은 지난 7월부터 영국 석유 회사인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에게 원유 300만 배럴을 수입하면서 위안화로 결제하는 등 위안화를 이제 국제적으로 계속 쏟아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국가에 국가 곳간에 달러를 막 채워 놓잖아요. 그게 이제 결제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달러 보유액이 얼마냐 막 이런 걸 따지는데, 자, 만약에 위안화가 그런 자리를 꿰찬다면은 위안화 보유액이 얼마냐, 이게 중요하게 보겠죠 이제.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그 부분을 차지하기 위해서 얘네가 좀 가장 빠르게 앞서가고 있고 해서, 그 중에서는 KCT가 좀 대장으로 가고 있어요. 이쪽이 뭐 몇 분이야? 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지금 ATM기하고 이제 키오스크를 하거든요. 키오스크를 하는데, 이거 두 가지 하는데, ATM기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화폐를 한다고 하면은 ATM기가 전면 교체가 돼야 될 거예요. 왜냐면은 그 디지털 화폐를 핸드폰 안에다 넣고 다니지만 스마트폰에 있는 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신한은행 이런 것들. 자, 그런 거에 인증서를 넣으면은, 자, 내가 가진 돈이 전부 다 보이죠. 예를 들어 1억이 있으면 1억이 나오잖아요. 자, 근데 디지털 화폐는 그런 게 아니에요. 1억을 다 들고 다닐 수가 없죠. 핸드폰에다가. 이건 지갑이에요. 그냥 지갑이고, 내 지갑에 현찰 화폐를 넣는 행위를 이 디지털로 이 폰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갑에 지금 3만원이 있잖아요. 딱 3만원이 필요해서 3만원 인출을 했잖아요. ATM 가가지고 예를 들어 핸드폰을 뭐 NFC든 뭐든 방식으로 잠깐 올려놓겠죠. 그 다음에 출금을 해요. 똑같이. 그럼 여기에 3만원이 충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당연히 핸드폰을 더 잘 쓰시는 분들은, 아니 어르신 분들 말고 일반 분들은 내 통장에 있는 걸 디지털 지갑으로 옮겨서 쓰겠죠. 좀씩 빼서. 이게 가장 대부분이겠지만 어르신 분들 많다 보니까 ATM기에서 그런 방식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ATM기를 갖다가 10,000대든 100,000대든 전체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결제가 달라지죠. 결제를 현금으로 줬었는데 결제를 하려면은 NFC든 뭐든 갖다 대는 방식이 다 필요해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상점이나 결제가 필요한 모든 곳들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현금 결제로. 그러면은 결제를 한다면은 당연히 메뉴도 고를 수 있는 키오스크가 당연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어떤 분이 그걸 물어보셨어가지고 이게 왜 대장이냐고 계속 물어보셔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설명해 드렸고, 자 해서 이렇고 오늘 영상은 네,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중간중간에 예전에는 한 번씩 좀 찾아드렸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왜 올랐지 하면서, 예를 들어 마스크 같은 경우에 왜 올랐지?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저도 이제 좀 퇴근하고서 이제 바로 찍다 보니까 다 확인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일일이 찾다 보면은 영상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이런 행위는 조금 최대한 좀 자제하면서 그냥 뭐 보이는 대로 그냥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